절세 계좌에 국내 주식 ETF 넣는 거. 이거 비유하자면요. 뷔페 갔는데 집에서 싸운 김밥 먹는 거예요. 아니, 앞에 소고기가 있는데 왜 김밥을 드시나요, 선생님?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절반은 이러고 있어. 코덱스 2빌, 타이거 코스피 이런 거 절세 계좌에 넣어놨지? 그거 절세 효과 0원이야. 0원. 그 계좌에 국내 주식 ETF 넣는 순간 네 소중한 비과세 한도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는 거거든? 아니, 절세 계좌에 ETF 넣으면 다 세금 아끼는 거 아니야? 그거 다 틀렸어. 내 이름은 만석이야. 난 절세 계좌랑 ETF 조합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사실 나도 처음에 그랬어. 연금저축 만들어 놓고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국내 ETF 넣었거든.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절세 효과가 0원인 거야. 그때 진짜 멍했어. 아, 내가 이 시간을 날렸구나. 만약 네가 지금 계좌는 만들어 놨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현금으로 썩히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 ETF나 대충 넣어놓고 이러면 되겠지 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 끝까지 봐. 도움되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돼. 앞으로 ETF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질 거야. 자, 사람들이 절세 계좌에 대해 하는 착각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절세 계좌에 넣기만 하면 다 절세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내 주식 ETF는 일반 계좌에서 팔아도 매매 차익에 세금이 원래 없어. 원래부터 비과세야. 그런데 그걸 왜 절세 계좌에 넣어? 그게 비과세인 걸 모르는 거야? 알면서 그러는 거야? 알면서 그러는 거면 더 심각한 거야. 이건 뭐냐면 백화점에서 전품목 30% 할인 쿠폰 받았는데 이미 70% 떨이징인 코너에서 쓰는 거야. 소고기 사야 할 쿠폰을 떨이 과자에 쓰는 거라고. 두 번째, ISA랑 연금저축이랑 IRP랑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 구분 못하면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 꼴이야. 당장은 굴러가. 근데 엔진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거지. 세 번째, 세금 몇만 원 아끼는 게 뭐 대단해? 이게 진짜 무서운 착각인데 금융투자협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약 40%가 계좌 안에 국내 주식형 상품을 담고 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절세 효과 0원짜리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몇만 원의 차이가 20년 뒤에는 수천만 원이 돼. 잠깐 뒤에 숫자로 증명해 줄게. 이 세 계좌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 성격만 파악하면 돼. ISA, 만능 멀티툴이야. 3년만 유지하면 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 0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결혼자금이나 전세금 모으는 사람한테 딱이야. 기간 짧고 자유롭고 부담 없어. 연금저축, 자유로운 배낭여행자야. 55세까지 묶이긴 하는데 본인이 넣은 원금은 급하면 뺄 수 있어.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이라서 짐을 덜 수 있는 거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돈 돌아오는 그 보너스 느낌. IRP, 해병대 교관이야. 세액공제가 900만 원으로 셋 중 가장 높아. 근데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와. 파산이나 심각한 질병 같은 법정 사유 아니면 중도 인출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해. 여기까지면 준비운동이야. 정신 차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연금저축이랑 IRP에 뭘 넣느냐? 이게 핵심인데 답은 해외 ETF야.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거. 사실 나도 처음에 이걸 알고 나서 좀 충격이었어.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팔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가거든. 100만 원 벌었으면 15만 4천 원. 그냥 뺏겨.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사면 지금 세금 0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돼. 15.4%가 3.3%로 줄어.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에이, 그래도 몇 퍼센트 차이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집중해.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연수익률 8%. A안, 일반 계좌. 매년 수익의 15.4% 세금 내면서 투자. 20년 뒤 약 3억 9천만 원. B안, 연금저축. 세금 안 내고 그 돈까지 재투자. 20년 뒤 약 4억 6천만 원. 같은 돈을 넣었어. 같은 기간이야. 근데 7천만 원 차이. 이게 과세 이연이야.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는 건데 그 사이에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같이 굴려버리니까 눈덩이가 더 커지는 거지. 하나 더 해줄게. 25살에 시작한 사람 대 35살에 시작한 사람. 둘 다 매년 600만 원 연금저축에 넣고 S&P 503, 연 8%. 25살, 55세까지 30년, 약 7억 원. 35살,
55세까지 20년, 약 2억 7천만 원. 10년 차이로 4억 3천만 원이 벌어져. 4억 3천만 원이면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야. 10년 일찍 시작한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이 숫자를 보고도 대부분은 이래. 내일 하지 뭐. 왜 그런지 알아?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시나 아이엔가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설계합니다. 마트에 잼 시식 코너를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6종류, 하나는 24종류. 24종류 쪽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렸습니다. 구경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잼을 산 사람은 6종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가 멈춰버려요. 심리학에선 이걸 선택의 과부하라고 합니다. ETF가 딱 이거야. S&P 500도 좋대, 나스닥도 좋대, 배당도 좋대, 채권도 해야 된대, 금도 담으래. 환해지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니까 뇌가 과부하 걸려서 몰라 내일 하자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현재 편향이라는 게 있어. 지금 당장의 귀찮음이 20년 뒤에 7천만 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건 치킨 쿠폰이랑 똑같아. 치킨 쿠폰 10장 모으면 한 마리 공짜잖아. 근데 한 장 모았을 때는 아무 감흥이 없어. 7장, 8장쯤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모으거든. 절세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후회하면 이미 늦어.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선택지를 줄여야 해. 너무 복잡하면 미국 S&P 500 하나만 사. 연금저축에. 지난 30년 평균 약 10% 성장. 닷컴 버블 이겨냈고 금융위기 이겨냈고 코로나도 이겨냈어. 100만 원 넣고 30년 두면 1745만 원. 17배. 이건 내 의견이 아니야. 수학적 사실이야. 할 일은 넣고 안 파는 것. 그것뿐이야. 근데 S&P 500만 알면 되는 건 아니야. 나머지 계좌도 정리해줄게. ISAN 배당 ETF를 넣어.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 세금 떼가잖아. 매달, 매번. 근데 ISA에서 받으면 비과세 한도 안에서 세금 0원, 초과해도 9.9%로 끝나. 이것도 비유하자면 이래. 비가 내리고 있어. ISA는 우산이야. 일반 계좌는 맨몸으로 서 있는 거야. 같은 비인데 우산 쓴 사람은 안 젖고 안 쓴 사람은 쫄딱 젖어. 월배당 ETF랑 궁합이 미쳤어. 매달 배당금이 세금 안 떼이고 들어오니까 바로 재투자하면 복리가 온전히 살아남는 거야. 나는 우산 쓸래. IRP의 30%는 방패로 채워. 아니 이건 진짜 답답한 게 주식형 70% 넣고 나머지 30% 아무거나 넣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건 게임으로 치면 공격력만 올리고 갑옷 안 입고 보스전 들어가는 거야. 한 대 맞으면 즉사야, 즉사. 2022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주식 마이너스 30%, 채권 플러스 5%, 금 플러스 15%, 30%를 채권이랑 금으로 채워뒀으면 전체 손실이 반으로 줄었어. 만기 매칭형 채권 ETF, 금 현물 ETF, 미국 국채 ETF, 이 중에서 골라서 30%를 채워. 채권은 재미없다고 무시하지 마. 하락장에서 네 계좌를 살려주는 건 나스닥이 아니라 조용한 채권이야. 진짜 고수는 공격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도 안 쓰러지는 사람이야. 이론은 끝이야. 오늘 당장 해. 내일 하지 마. 지금 해. 스마트폰 꺼내. 딱 3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계좌 성격 점검. 증권사 앱 열어. 3년에서 5년 내 쓸 돈이면 ISA, 55세 이후 노후 자금이면 연금저축 플러스 IRP. 둘 다면 둘 다 만들어. 개설 비용 0원, 5분이면 끝나. 두 번째, ETF 주소 바꾸기. 절세 계좌 안에 국내 주식 ETF 있으면 매도해.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자리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넣어. ISA에는 월배당 ETF를 우선 배치하고. 증권사 앱 검색창에 S&P 500 치면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게 나와. 그중에 운용보수 낮은 걸로 골라서 매수 버튼 누르면 끝이야. 세 번째, IRP 70대 30 리밸런싱 알림 설정. 70%는 해외 지수로 공격, 30%는 채권이나 금으로 방어. 폰 캘린더 앱 열고 매 분기 첫째 주 토요일에 IRP 비율 확인이라고 반복 알림 걸어. 1분이면 돼. 치킨 시키기 전에 이 3가지부터 해. 치킨은 2만 원이야. 근데 이 3가지의 가치는 20년 뒤에 수천만 원이야. 치킨이 먼저야, 이게 먼저야. 사실 나도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던 건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좌 만들어 놓고 국내 ETF 넣고 뿌듯했던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멍했거든. 그 시간을 왜 날렸지?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야. 나처럼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오늘 얘기한 거, 이건 세금 몇만 원 아끼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네 60대에 연금이 매달 얼마 들어오느냐의 문제야. 은퇴하고 나서 뭘 하면서 살지의 문제야. 손주한테 용돈 줄 때 10,000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의 문제야. 결국 이 선택은 네 인생의 자유를 결정하는 거야. 1년 후에 네가 오늘의 너를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
5년 후에는 그 차이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10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벽이 돼. 어려운 거 하라. 귀찮은 것도 알아. 근데 미래의 네가 지금의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계좌 정리 잘해줘서 고마워.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너는 지금 A야, B야? A. 절세 계좌에 국내 주식 ETF 넣고 있었다. B. 해외 ETF로 이미 세팅해놨다. 댓글로 남겨줘. A라고 쓴 사람한테는 내가 직접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답글 달아줄게. 진짜로. 오늘 내용이 네 돈 쓰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줬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우리 돈 앞에선만큼은 진짜 멍청해지지 말자. 고가는 비어있을 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만석의 곡간 채우기.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